오늘은 좀 쉬고 있죠, 장이. 예, 쉬다가 하면 뭐 어떻게 보이세요? 아, 오늘은 좀 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 장도 그렇고 오늘은 좀 쉬고 있어요. 하여튼 내가 보고 있던 센저랩은 날라가네. 저기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또 요 정도 되니까 또 장은 좀 뭐라고 할까? 반등세가 또 조금 진행됩니다. 진행되고 있고 조금만 계셔 보세요. 예. 지수 여러분 제가 여기다 딱 놔둘게요. 우측 하단에다가 놔두고 종목 세팅을 조금 하면 센저랩 요새 다 이런 애들만 움직이니까.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었죠. 빠졌다가 지금 또 조금 붙이는 시간대예요. 시간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요거 지수인데 여기 됐죠? 이렇게 놓고 아침에 여러분도 어저께 그 가온전선 많이 뜨셨죠? 예. 가온전선 어제 드시지 않았어요? 어제? 에이, 우리가 하루에 한 종목씩 하잖아요. 가온전선 한 8% 올랐어요. 8%. 48,000원. NXT에서. 아무도 안 샀어요? 가온전선 48,000원. 8% 올랐고, 뭐, 지금 봐도 가온전선이 뭐, 46,000원이니까, 가격이 안 돼서 안 샀어요? 우리 젠서님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전력은 어제부터 계속 돌았어요. 전력 쪽은. 어제 들어와서요. 예, 효성도 그렇고, 일렉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아시겠지만은, 지수는 지금 또 반등을 해주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17만 5천원 깼다가, 예, 딱 올리고, 삼성전자는 5만원이고. 근데 이 재료는 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쵸? 예, 아침에 그래서 보면, 오늘 장 출발할 때, 요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한 6% 빠지고 있어요. 6% 빠지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되게 약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장이 어떤 장이냐 하면, 약간은 그 다이어트란 표현이 맞아요.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악재죠. 악재. 엔비디아가 H20은 조금 중저가형인데, 허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50억 달러 정도 내용을 보면 요 기사가 나와 있죠. 같은 내용인데, 요 보면 추가적으로 7조 정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5월달 실적 기대치가 좀 낮아지겠죠. 예, 요런 게 좀 있었는데, 요거는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어차피 하이닉스도 지난번에 여러분들 여기서 순간적으로 19만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S&P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AA 로 하고 등급 전망을 스테이블하게 유지했다. 이거는 뭐 좋은 건데, 경제 성장률은 되게 보수적입니다. 1.2%. 그리고 아침에 이제 삼성전기 비아디에 차량용 MLCC 공급한다. 5천억 정도. 뭐 요 이야기인데. 근데 주가 다 밀렸죠. 네, 밀렸어요. 저도 아침에 그래서 우리 형님들하고 사막 콘덴스를 사려고 딱 보다가 안 했어요, 그냥. 왜 안 했냐면 딱 방을 봐가지고 이게 5분봉, 15분봉, 1봉인데 딱 봐가지고 사막 콘덴스가 삼성전기도 그렇고 첫 봉이 원봉이 세게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재료는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차량용 MLCC 재료도 이것도 이까지 내려왔죠. 이제 25,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더 밀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음식료하고 오늘 보면 이제 방어주들이에요. 예. 방산, 똑같은 이야기인데, 방산, 음식료, 화장품은 방어주예요, 방어주. 그러니까 약간 시장 가지고 놀 때 이제 올라가는 거. 이건 다 방어주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잘 아시겠지만은, 뭐, 대표적인 게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 삼양식품 그냥 가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라 그러면 내일은 5% 오를 것 같지는 않고 빙거래 마찬가지, 풀무원도 마찬가지, 오리온 초코파이도 마찬가지, 대상, 농심 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올랐을 때 사면 손해 보는 건 아닌데, 눌림목 매수, 예, 그렇게 보는 거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아모레는 약간 예외고, 아모레도 좀 올라오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콜마가 있죠. 예, 콜마.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았던 게 코스맥스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APR 대표적인 종목이죠. 저기 뭐예요? 메디큐브. 예.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투. 예.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아마 요 시간에 잠깐 했던 뭐 한국 화장품 제조. 뭐 CNC 인터내셔널, CNC 때 아니. 그 다음에 이제 폰텍 코리아, 용기. 토니모리는 아니에요. 예. 아니란 말은 그렇고, 그러니까 화장품 이쪽은 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강원전선 어제 했고, 그리고 방산도 이제 올 아침에는 카이 쪽으로 상당히 강력한 스트롱바이의 매수 의견이 나왔어요. 카이, 그러니까 한국운주인데. 주가는 사실 그냥 견조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장이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예.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는 말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많이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악재에도 둔감해지고 호재에도 둔감해지는 시기예요. 시장은 그래요. 시장은 이제 상하락에 되게 둔감해져요. 관세로 인한 호악재에 둔감해져요. 둔감. 쉽게 말해서 이제 변동성이 축소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게 보면 이제 개별 재료죠. 반응하는 거고, 나쁘게 보면 심심해져요. 심심해진다고요.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쁜 건 아닌데 조금 심심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재료가 나와도 예, 크게 그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가총액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사례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야 되는데 많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뭐 요런 자료들 있죠. 여러 거 보시면 아직은 한국 증시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투자 의견인데, 여기서 보면 일본을 the most preferred market, 가장 우선할 수 있는 시장으로 남겨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인도가 has risen to occupy the second position,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은 성장성으로 이제 올라왔다는 이야기고, 대만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the least preferred market이니까 가장 최소한 나쁘게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은 보면 일본하고 인도는 좋게 보고, 싱가포르까지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나라 뭐 인도네시아, 사우스 코리아, 대만,
중국, 잠깐만. 타일랜드, 태국입니까? 예. 요런 쪽은 나쁘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얘네들이 한 의견이고, 또 하나 이런 애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JP 모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는 이제 그리고 JP 모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벌 마켓 스트래티지에 있어가지고 4월 15일자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 Balance of risk reward better from here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보다는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얘들 의견이라면 오늘 올라야죠. 항상 참조만 하는 건데 메모리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삼성하이닉스 사라. 다른 테크주는 언더웨이트 삼성전기 사지 마라. LG전자 사지 마라. 파이낸셜 금융주 사라. 배터리는 중립이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언더웨이트다. 사지 마라. 헬스케어 사지 마라.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중립이다. 다른 산업재들 중립이고 커모디티 산업재 오버웨이트 사라. 철강, 건설, 기계, 방산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컨슈머 섹터 중립. 하나도 안 맞죠 우리나라랑. 근데 여기 이제 2차전지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배터리가 뉴트럴 중립이니까 그나마 조금 원래 언더웨이트였거든요. 시장 하에서. 그래도 그나마 나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늘 아침에도 좀 올랐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도 제가 생각보다 빨리 오르네요. 저는 5일선까지 기다렸는데 예. 그래서 일단 5일선 이격 조정을 하는 그런 천천한 과정으로 보시면 좋고 오늘도 제가 요 시간 하면서 한번 잘 찍어 볼 거니까 오늘도 드세요. 응? 오늘도 드세요. 어제도 한 종목 찍어가지고 그래도 뭐 여러분이 NXTS는 8%가 나왔는데 한 5% 이상 나왔죠. 오늘도 드세요. 예. 잘 드세요 오늘도. 가온전선은 어제 또 전선 쪽은 전력 쪽은 지금도 진행형이거든요. 지금도 가온도 뭐 지금 팔아도 어차피 남는 장사니까. 자, 그리 보시고 이제부터 하나씩 좀 딥하게 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이 이제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가 그래도 17만 5천원에서 오늘 저점은 좀 나왔어요. 하이닉스는 오늘 저점에서 저점을 좀 찍어줬고요. LG엔솔은 오늘 35만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LG엔솔에 들어오는 이 외국인 수급은 공매도 쇼커보도 있겠지만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LG엔솔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물론 이런 내용들은 그냥 앞으로 LG엔솔을 바라볼 때 ESS 쪽에서 많이 집중을 하는구나. 되게 좋은 내용들이고. 그래서 ESS 누적 수주가 한 10조 정도 되는구나. 근데 이것도 일본하고 유럽에서까지 원래 중국의 CATL이나 비아디가 다 썰어먹던 거를 다 가져오는구나. 예, 그래서 미시간 공장에서도 상업 생산 들어가는구나. 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은 잘 나왔고 다음 주 후반 정도에 IR도 예정돼 있고 그래서 주가는 지금은 조금 더디지만 반등을 하는구나. 35만원 이하 가격 이게 지난번에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LG엔솔은 공매도 추이를 대충 계산해 보면 요 공매도가 우리가 3월 31일부터 진행을 했잖아요. 예, 그래 보면 한 30% 비중을 한 열흘 정도 유지를 해왔어요. 이렇게 수량도 뭐 하루 10만 주니까 1, 2, 3, 4, 5, 6, 7, 8, 9 한 9일 동안 대략적으로 대충 때려도 150만 주 정도 100만 주 훨씬 넘겠죠. 그쵸? 공매도 거래 대금도 뭐 이렇게 됐으니까 얘네들 그러면은 평균 가격대가 34만원부터 대략 요 정도 가격이니까 이론적으로는 34만 5천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공매도 비중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손실이니까 공매도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세지는 않지만은 뭐 여전히 좀 느리지만은 올라오는 그림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장중 흐름은 계속 띄워둘게요. 오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올라오는데 요런 그림이 좀 있고, 그렇다고 그건 뭐 배터리 많이 땡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어저께 여러분들이 잘 파셨어요. 파신 분들은. 자동차는 요 바닥을 조금 이제 찌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도 뭐 자동차를 제가 하루 전날 이 SL을 사가지고, 예, 어제 그냥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안 가서 바로 팔아버렸는데, 자동차는 원래 메인 섹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하루 전날 요때 사가지고, 예, 요때 사가지고, 원래 생각은 한 35,000원까지도 봤었는데, 어제 반응이 안 나와서 시가에 팔아버렸거든요. 자동차 쪽은 뭐 그리 급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점은 찍었다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이런 애들은 조금씩 더디지만 카카오나 이런 애들은 자리를 좀 잡아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세진 않지만은. 그리고 방사는 뭐 늘 하던 어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오르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보시면 좋고, 그래서 화장품 이쪽은 이제 방어주예요. 예, 그런 게 좀 있고, 오늘 방산에서 이제 넥스온이 힘이 되게 좋은데, 뭐 어쨌든 방산은 빠지면 산다는 생각으로 보십시오. 가는 날은 사지 말고 빠지면 산다. 예. 가는 날은 사지 말고 빠지면 산다. 그런 마인드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엔 엔터도 있어요. 예, 엔터도 방어주예요. 엔터도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이브나 이런 거 들어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조금 투자 스타일이 뭐 그렇게 액티브하게 하지 않지만은 좀 천천히 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 하이브하고 SM 두 개거든요. 딱 3개 정도 되는데, SM 하이브 YG까지. 예.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이제 성격이니까, 올라갔을 때는 뭐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 자율인데, 너무 그리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게 좀 성격을 갖고, 전력 쪽은 확실히 들어왔어요. 네, 어제부터. 전력 쪽은 어제 이야기 드렸는데, 순환 성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효성중공업이나 일렉이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디어도,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은 조금은 이제 2주 있다가 AACR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AACR로 넘어가잖아요. 요게 4월 말에 있어요. 4월 말. 네, 4월 말에 있는데, 제가 바이오 지금 이제 비만 쪽도 좀 많이 들어왔죠. 예, 지금 아시겠지만은 바이오는 이런 개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니 해도 알테오젠이 약간 대장이고요. 그쵸? 그래서 요건 이제 연초에 삼성증권 자료인데, 알테오젠은 미국 모커하고 키트로다 SC FDA 허가 신청 및 허가 이슈가 있고요. D&D 파마텍은 비만 치료제예요. 예. 그래서 요새 좀 움직였었는데, 경구 비만 먹는 거죠. 예. 요게 있고, 리가캠 바이오도 대표적인 ADC 관련 기업인데, 뭐 요런 리가캠 LCB 14, 뭐 18.4, 뭐 71 이런 거 파이프라인 있다고 합니다. 유한양형은 이제 렉나자 이야기죠. 예. 근데 35324는 렉나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메지오는 하면 안 돼요. 이 회사는 진짜, 이 메지오는 진짜 위험한 회사. 저는 그리 봅니다. 브릿지 테라피틱스도 좀 위험하고, 펩트론이 이제 최근에 일라이릴리하고 요거 많이 갔던 거고,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은 약간 뭐 며칠 전에 재료가 좀 있었는데, 23년도에 진짜 많이 해먹은 주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알테오젠, 펩트론, ABL 바이오 3인방이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뭐
바이오 신약이 주가를 이끌고 있죠. 그 안에 이제 지아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물량 상장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잡아 당겨요. 그래서 아마 쉽게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지아 이노베이션도 있고, 나머지는 보면 뭐 AI 신약도 있고, 온코크로스는 요 AI 신약 플랫폼이고, 이런 것들은 오늘 아침에 보시면은 그 헬스케어 쪽에서 원격 진료 쪽에다 상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건 다 정부 테마주예요. 예. 뭐 인성정보나 원격 진료 쪽. 아, 이거 좀 빨리 봤으면 좋았는데, 그죠? 케어랩스,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대장주는 원래 회사로만 놓고 보면 비트컴퓨터가 최고인데, 주가는 사실 원격 진료에서 비트컴퓨터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고고요. 비트컴퓨터가. 근데 이제 주가 움직이는 거는 인성정보 얘가 좀 잘 움직여요. 인성하고 케어랩스하고 또 하나가 유비케어라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잘 움직여요. 요거는 건 이제 원격 진료니까 뭐 내용이야 뭐 제가 제대로 안 봤지만 대부분이 그거 아니겠어요? 정책 테마? 그쵸? 최근에 이제 3빌리언 토마토 시스템 날라간 것도 똑같은 거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주식인 방송할 때 이번 주도 금요일날은 주식인 방송을 하는데 우리 신 대표님하고 같이 하죠. 예. 야, 요 정도면은 이쪽도 가지 않겠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저도 들어가기 전에 많이 가버렸어요. 지금은 또 못 건드려요. 올라가면 못 건드리는구나. 아유,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이제 선거 처전이다 보니까 막 찌르거든요. 예, 막 찔러요. 어제 또 100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AI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질 않거든요. 제가 어저께 이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생성의 AI 기업들이 오픈 AI든 엔스로픽이든 구글이든 이런 기업들이 구독료를 올린다는 것 자체는 돈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실제적으로 저런데 AI 100조 이야기 하니까 움직이니까 이건 테마성이에요. 테마성. 물론 이제 그 테마성을 내가 들어가서 잘 드신 분들은 아주 잘하신 거고, 이미 다 테마성으로 한번 해먹었는데 굳이 주가가 조금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건 안 좋은 거. 그러면 이런 거 가면 매사기 있는 여러분들이 토마토로 넘어가가지고 원격 의료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되게 매사기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매사기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돼요. 저는 매사기는 있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은 일정 부분 상상력이 좋아야 돼요. 상상력. 그게 어떤 분들은 그걸 감각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지. 지금은 루닛이나 뷰노 이런 게 아니지. 예. 아니란 말은 그런데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는 점잖은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잘 안 가요. 예. 코어라인 이런 건 잘 안 가요. 약간 테마주는 얼마나 잡스러운가의 싸움이에요. 딥노이드 얼마나 잡스럽습니까? 3빌리언 잡스럽잖아요. 토마토 잡스럽지. 디알텍 이런 애들도 잘 안 가요. 그리 잡스럽지가 않아서. 이게 잡스럽다는 표현이 좀 주주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안 오른 게 뭐 있어? 그러면은 딱 하나 있죠. 뭐 있어요? 예, 딥페이크. 센저랩 모니터랩 한싹. 딥페이크. 센저랩 모니터랩 한싹. 다 센저랩 모니터랩 한싹. 예. 딥페이크.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딱 세 친구예요. 모니터랩, 센저랩, 한싹. 제일 많이 오른 게 센저랩.
보안. 보안. 제가 아무리 서울 말을 쓰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 드릴게. 센저랩, 모니터랩, 다 주가 더 만원짜리 이하짜리인데 한 싹.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지금도 들어오고 있겠지만. 이 중에서는 대장주가 보시면 한 싹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차트고, 모니터랩이 이런 차트죠. 그 다음에 하나가 센저랩이 이런 차트죠. 얘가 대장. 주가를 지금 아마 이런 애들은 분봉도 되게 양호할 거예요. 그렇죠. 어저께 12시 한번 들었다가, 근데 이러면은 이게 시간대를 보면 지금 한 9시 50분부터 30분 동안 제자리잖아요. 이게 센저랩이고, 모니터랩은 똑같죠. 환싹도 똑같죠. 그러면은 어제 14일날 오전에 강했다가 행보, 어제는 15일날 10시에 건드렸다가, 어제는 그러니까 이제 14일부터 툭 치고 건드렸고, 14일날 아침에 건드렸다 행보, 15일날 기다렸다가 12시 전에 행보. 지금 아침부터 움직였으니까 뭐 시간을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요거는 이따가 한 11시 정도에도 볼 수 있고, 오후에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대는 시간대별로 놓고 보게 되면 이런 게 좀 있어요. 이거 나오죠. 국가 인프라 보안 책임진다. AMI 시스템 양자 기술.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한 11시 정도에 잠깐 보고, 그리고 지금 장은 오늘은 어제도 지금처럼 10시 전에 땡겼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있지니 산스 4일 동안 많이 땡겼잖아요. 정강후약이었겠고, 오늘은 5일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현재 이 지수가 땡기는 거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은 안 둬요. 그러니까 5일선 언저리는 또 내일도 이런 날이 생길 거예요. 네. 내일도 5일선 근처에서 많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뭐 여러분도 무리는 안 하시겠지만은 시장이 오늘하고 한 내일까지는 되게 조용할 확률이 높은 게 제가 바라보는 뷰예요. 그래서 뭐 센지랩의 이런 종목들은 뭐 오전에 시세가 났으니까 우리 다른 대표님이 추천하셨어요. 그 대표님 종목 엄청 잘 보세요. 아침에 그 많이 참조해 주시고, 아침 TV 방송에서 나오죠. 예, 우리 김동엽 대표님 아주 잘 보세요. 많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실 거예요. 8시 정도 하나요, 방송이? 그거 잘 활용하세요. 예. 항상 TV 방송 보시거나 할 때는 종목만 딱 들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보고, 사고 안 사고는 다음에 7시 45분에 해요. 그거 잘 활용하시면, 또 워낙 말씀하신 분이 주식에 진심인 분이세요. 물론 한국경제 대표님들 다 진심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응원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좀 그렇죠. 그쵸. 반도체는 지금 힘이 좀 약해요.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이게 오늘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수 조정 물어보세요. 오늘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은 여기까지 떨어질 거예요. 다시 떨어질 때 사는 게 좋아요. 떨어질 때 사는 게.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닌데 이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위로 베팅하기보다는 빠졌을 때 산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빠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코스닥 레버리지 지난 4월 8일 날 6천원대 들어가신 물량들 어제 6,965원 한 12% 올랐잖아요.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레버리지니까 주가 지수가 단기적으로 6%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거꾸로 놓고 볼 때 시장 관점에서는 시장은 사실 이제 급한 변동성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쫄고 그럴 건 없는데 추격해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붙으면 안 되고,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볼 때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 이슈로 17만 5천원 밑으로 떨어진 건 되게 좋은 건데, 내가 사가지고 수익을 빨리 나는 확률은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익이 나긴 나는데 수익이 빨리 날 확률은 떨어진다고요. 일단 1차 기술적 반등은 대부분 나온 거예요. 시장 관점에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오늘 같은 날은 누가 봐도 방산이에요. 근데 못 따라가겠는 거야. 그럼 내일 되면은 어떻게 되는데? 장담할 수 없지만 내일 되면은 또 오늘 빠진 이제 저쪽 애들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저래가지고 밤에 미국 애들이 정강 공약으로 붙일 강력성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지금 얼마냐면은 105달러니까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현재 나스닥 선물이 엔비디아 주가가. 그러면 이제 본장 열리게 되면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once or 5.5 billion 네 charge as US implement chip restriction on China. 엔비디아가 경고를 했다. 5억 5천억 불 7조 원 정도의 차지 비용이 생길 수 있다. 중국으로의 칩 리스트릭션, 칩 규제로 인한 임플리먼트 인자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H20 4월 24일자로 끝나는 이번 그 분기 실적에서 25년도 첫 설적에서. 근데 H20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이제 5월달 실적 발표 엔비디아 주가 여기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 가진 안 가요. 그러면은 거꾸로 봤을 때 오늘 빠지는 하이닉스가 분명히 17만 5천원 밑에 서는 기회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가가 빨리 가냐 안 가냐 싸움이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주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좋았던 뭐 예를 들어서 즉 엔비디아니까 실제로 테크닉이 많이 빠졌겠죠. 주가는 낙폭을 좁힐 거야 이런 식으로. 왜 영어 발음이 너무 와닿습니까? 난 미국 사람도 아니고 정확히 찔러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저점을 찍을 건데 반도체도 어제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급하게 들어갈 건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 FST나 SNS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테스나 이런 게 많이 오른 거는 그거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촉진 법안 33조. 그러니까 이쪽은 좀 그렇다. 그렇게 보시고. 이봐. 어제 휴젤 같은 종목들도 빠지니까 붙여버리죠. 이게 따라가기 어렵다니까. 제가 아침에 VT도 보이더라고요. VT. 이거 화장품이에요. 근데 이런 각도에는 잘 안 들어가요. 게다가 이제 주가가 봤는데, 물론 선이란 거는 걷기 나름인데, 뭐 여러 가지 그을 수가 있는데, 이런 주가에서는 사실은 잘 안 들어가요. 이게 돌릴 거는 맞고, 항상 VT 같은 애들이 만약에 기관 수급으로 통해서 이제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다시 들어오면 실적료가 들어오겠죠. 항상 그냥 간신히 올려놨다가 다음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더 좋은 비주얼이라는 종목도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얍삽하게 1, 2% 오른 애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주가라는 게 항상 다 가는 건 아니고. 왜 뭐 나의 영어 표현이 좀 그래요? 그씨 이 정도 영어 하면 좀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영문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응? 우리가 뭐 영문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오선도 아니고, 뭐 주식하면서 요 정도 하면 됐지 뭘 그 새삼스럽게 어휘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 어휘만 정 어려우면 챗 GPT한테 돌리면 되고. 요건 오늘 다 좀 단행이 됐고요. 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이쪽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5선 그 친구는 UCLA 나왔대. 어? 그냥 UC 나는 흑석동이고 흑석동 나온 사람하고 저 미국 UCLA 나온 사람은 같나? 나는 뭐 달마산이나 달마동산이나 올라가던 사람인데 그 뭐 달마동산 다니고 한강에서 자전거나 타던 사람하고 저기 뭐 UCLA 가면 아이씨 다 사람은 자기 개성대로 사는겨. 이런 게 좀 있고 또 원격 진료가 이제 이런 쪽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 지나간 거 말고 이따가 그거 보십시오. 네. 저기 뭐야 그거 보세요. 네. 센즈랩 좀 이따가 지금 말고 지금은 저 딱 그 한 11시까지만 기다려 보십시오. 11시까지만. 오늘은 올라가도 달라붙어도 어차피 봐봐요. 여기서 올라가면 또 얻어맞는 거거든요. 올라가도 얻어맞기 때문에 절대 올라갈 때 붙으면 안 돼요. 시장은 그래요. 조금 이제 썩 들어가 볼게요. 어쨌든 하이닉스는 찍었어요. 단기적으로는 찍었는데 투자 전략은 중립이고 배터리는 잘 가고 있으니까 들고 가시고 전력은 안 가는 것 같아도 가는 거니까 밀고 가시고 간다는 표현은 그렇고 알테오제는 조금 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빠지면 산다. 예, 이렇게 몰려있는 애는 좋은 건 아니에요. 좋지만은 기다린다. 에코프로 비하면 뭐 배터리니까 어쨌든 엔소 LG 엔솔에서 36만원 넘어갈 때까지는 기다려. 아침에 사실 대주전자 같은 애들이 팍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올라왔다가 21선 맞고 밀리는 거는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보시고 뭐 로봇은 뭐 천천히 어제는 좀 좋았다가 오늘은 쉬고 있는데 뭐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크게 뭐 위협적인 건 아니고 이 레인보우하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한화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요새 천당이는 조금 심심한 것 같아요. 천당이하고 HLB는 좀 심심하고요. 리가캠 포함이고 클래시스는 이 회사가 매각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쪽은 이런 거보다 메디톡스 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한번 시세는 좀 크게 났어요. 그래서 뭐 휴젤 클래시스 이런 쪽은 그냥 뭐 대형주를 좀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 SM인데요. 이 엔터주거든요. 그래서 SM이 원래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피크란 이야기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엔터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저는 SM에 대한 투자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기다릴 거예요. 요 밑으로까지 10만원 이하까지 10만원 이하까지. 그래서
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털리더라도. 엔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달라붙지 않는다. 그런 게 좀 있고. JYP는 뭐 볼 것도 없다 아직까지는. 이 PNT라는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롤트롤 장비 회사인데 PNT도 원래 기관들은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PNT가 이제 재료가 뭐냐면 PNT도 ESS 쪽을 올해부터 강화를 합니다. 예, 강화를 하는데 지금 이제 쉽게 ESS 가지고 만약에 LG엔솔의 주가가 한 36만 원대까지 싹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2차 전지 재료들은 조금 더딥니다. 최근에 뭐 일부 관련주들 뭐 예를 들어서 엔캠이나 중앙첨단 소재나 이런 애들은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CB 효과잖아요. 예. 전환사채 효과거든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있겠을 거예요. 뭐 리튬 관련이 있을 건데 이거는 2차 전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자 배정을 통한 뭐 자금 조달. 그러니까 다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그림이긴 한데 2차 전지 섹터로 오른 게 아니라 그냥 개별로 오른 거예요. 엔캠도. 중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거 보고 에코앤드림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바로 쳐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섹터 내에서 만들어낸 개별주다 그리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모티나 이런 데 투자하게 되면 완전 개고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로 좋진 않아요. 아까도 잠깐 봤지만은 요새 최근에 리튬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 실제적으로 이 JP 모간의 보고서에도 보게 되면 뭐 얘네들이 다 뭐 진리는 아니지만은 이 보시면 아까 제가 좋게 말해서 이제 언더웨이트에서 오버웨이트로 누트를 올렸다 그랬지. 요번 배터리는 예, 아주 장기간 언더웨이트에 투자하기는 갖고 있어요.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그거를 중립 정도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애들도 전부 다 좋아한 거를 반도체, 금융주, 방산주, 화학주, 게임 이런 거 보는 거 스테이플은 내가 뭔지 모르겠네. 예, 이런 걸 우선으로 보는 거예요. 다 얘네들이 진리는 아니지만 양극재는 괜찮은데 어쨌든 그런 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삼성 쪽은 조금 안 좋으니까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것들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특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왔었는데 요거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 이야기잖아요. 수급은 좀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들어왔는데 원래 특산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폴더볼이 8월달 정도 나오죠. 죄송합니다. 저는 이 정도만 보려고요. 이게 이녹스 첨단이고 네, 그렇게 뭐 선익도 네, 아직은 잘 이쪽은 조금 다른 섹터 내에서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있고 되게 루즈해요. 저는 요 시간대 사실 조금 밀린다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남은 시간이.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재료가 오늘 장이 조금 심심하다 생각하고 보십시오. 그게 마음 편할 겁니다. 이게 참 방산도 야 이게 참 어렵다. 이게 사실 이날 주식을 산다는 것도 어렵고, 오늘 이렇게 오른다는 걸 보장할 수도 없고, 근데 한 5% 올라버리고,
어렵죠. 아,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똑같죠. 바이오하고, 그쵸. 바이오죠, 바이오. 장이 이제 뭐 밀린다는 게 우리가 소설을 쓰는 건데, 조금 눌림목이 있다가 다시 올라가면 근데 반도체 바이오, 예, 뭐 로봇 이런 애들이죠. 그건 똑같아요. 지수를 당기는 거는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닥은 바이오잖아요. 그건 변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탄력성은 반도체가 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요 섹터 내에서는 특별히 할 만한 게 없어요. 예, 지금 저기는 방산, 엔터, 음식료, 화장품, 바이오 이런 거 말고는 우리나라 정식 기준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제 전력이나 이런 애들은 실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순환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있어요. 이건 실적이에요. 전력 쪽은.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들어오는 방산도 실적이죠. 예. 실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방산, 조선도 실적이에요. 근데 조선은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MRO 쪽은 조금 주춤하고 현대중공업 쪽이 다시 이제 패권을 좀 많이 가져오고 하나오션 쪽에서 약간 탄력성이 둔화되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조선 LNG 관련주들이 올랐던 애들은 차익 매물에 노출돼 있어요. 조금 쉴 것 같아요. 성강밴드, 뭐 동성하이텍, 뭐 이런 거 좀 있고. 자, 여러분들 그 수익 많이 났던 것 중에 BHI라고 있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제 궤도에 들어온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날이 금요일 요 날이죠. 예. 그래서 주식인 방송할 때 이제 저는 그래도 BH가 이게 이제 탄핵 인용안 나온 날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빠졌었는데 그때 아마 18,000원대 또 붙으신 분들은 좀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10% 이상이 났잖아요. 물론 손절했으면 이따 이제 또 붙었은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유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 장은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은 다시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절대적으로 11시 중반 정도에 다시 이 타이밍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항상 한 종목 드리는 것도 오늘은 웬만해서는 요 시간대를 지키려 하니까. 근데 안 내키면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은 백전백승이거든요. 뭐 물론 상승률로 표시되니까 여러분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만 하루 한 종목이 지금 백전백승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잘 찍어 볼 거니까 보도록 하죠. 대충 찍어놨죠 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면 이런 거 사면 사실은 먹어요. MNC 솔루션 이런 거 사면 먹는데 뭐, 그런 건 너무 좀 그렇고 조금 제가 나와 있는 오늘장 요거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AI는 지금 미친 거예요. 정책 관련해 가지고. 근데 그게 또 우리나라 장의 특징이니까. AI는 결정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하드웨어가 안 좋은 거예요. 관세 때문에. 왜냐면 하드웨어는 바로 실적과 연결이 되잖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많이 못하는 거고 그 요걸 이제 만드는 뭐 TSMC나 엠코나 이런 기업들도 실적 부담 하이닉스, 삼성전자 똑같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로직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AI 관련주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책 테마주로 움직이는 게 있죠. 그리 보고 또 흘러내릴 시간대야. 예. 딱 보면 알아. 오늘은 솔트록스 같은 애들은 빠지는 날이요. 또 빠질 시간대요.
신플랫폼. 요거는 이제, 이 단기 수급 몰린 건데. 에이. 유상증자? 그쵸.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좋은 캐리션 의견이 하나 있는데, 가면 이제 이런 BHI라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가총이 6천억. 그쵸. 6천억이고, 실적을 열어봤더니, 다 좋아요. 뭐 실적도 아마 이 정도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뭐 300억대 들어왔고, 그러니까 PR은 20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수주 잔고를 보니까 기업 분석하는 건데 BHI 수주 잔고가 잠깐만요. 수주 잔고를 보니까 한 1조 4천억 정도로 그래도 많이 증가를 했어요. 예, 1조 4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실적은 지금은 좀 부진하지만은 뭐 앞으로는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수주가 많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제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채 비율이 300%나 되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설비 기업들이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는데. 근데 이때는 이제 뭐 보냐 하면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는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비중도 좀 높아지는데 얘는 보면 흑자 기업이고 과거 청자 이력을 봐야 돼요. 그럼 주식 일종으로 들어가게 되면 청자 이 비율을 놓고 보면 얘가 요때 한번 한 적이 있네. 이때는 무상증자 10년 전에 무상증자 한 이후로 청자한 적이 없어요. 예,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보냐면 정자를 한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힌트가 있는지를 공시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예산은 주총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참 차이가 시간을 갖고 찾아봐야 돼요. 예. 주총에서도 보면 사업 추가 같은 게 없잖아요. 감사, 영업, 내부 회계 관리, 재무제표 승인. 그러니까 뭐 공장 증설 이슈 같은 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쭉 공시를 한번 쭉 보면 나머지 다 수주고 수주고 예, 그런 거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내력은 없었고 그리고 나면 이제 유상증자를 얘네들이 할 수 있는가? 그럴 땐 경우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지분율을 좀 봐야 돼요. 근데 BHI는 딱 보니까 박은미님, 차미림, 이건홍 이렇게 특수관계에 되어 있죠. 개인 기업이란 이야기거든요. 예. 경영권에는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자를 감행을 해도 이거 보면 지분 구조에서 이현미 본인 520만 주 밑에 무종이란 분이 500만 주 둘이 합쳐서 33%를 갖고 있으니까 이 양반들이 돈이 있어야 유정을 하죠. 이런 개인 기업들은 사실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는 유상증자에 대한 비율이 조금 높은데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유상증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부채 비율은 게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인데 지금 한 300% 정도 나오거든요. 뭔 부채가 이렇게 많지? 업종 특성상 유동부채가 많네요. 예. 이건 저도 이까지는 잘 안 보던 기업인데 이거 원자재 매입 비용 아니에요? 원자재 매입 비용?
원자재 매입 비용 같은데요. 회사가. 요런 거 뭐 조금 어차피 장내리 가니까 좀 봅시다. 어차피 이 시간에 밀린다니까요. 저를 믿으세요. 11시까지 장 보지 마요. 어차피 또 밀려. 하루 이틀 보는 건가. 그러면은 이 회사가 원래 이제 이 BHI의 메인 사업이 요거예요. HRSG거든요. 히트 리커버리 시스템 제너레이터. 이게 이제 메인이에요. 근데 그러면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는 얘네들이 원재료 매입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포스코나 일진제강부터 받아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잘 안 보셨죠? 외화 부채가 많네요. 달러 부채가. 네, 달러 부채가 좀 많네요. 빚이 좀 있나 보다. 요거 복합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HRSG가 BHI의 핵심 매출이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단어가 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맞네요. 우리 투자구루님 참 감사합니다. 예. 이게 수주 자체 같은 게 꾸준하게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초반에 유지할 때 매입 부채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투자구루님이 정말 좋은 내용이 적어주셨네요. 유동성 부채가 많은 것은 수주 산업 특성상 프로젝트 수주가 많아가지고 매입 채무하고 선거권 발생하는 겁니다. 뭐 방산주들이 그런 게 좀 많게 없잖아 있긴 있죠. 또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 배웠네요. 이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한 3,000명 정도 모셔놓고 이런 거 보는 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잘 안 보죠, 기업들을. 그러면은 뭐 이게 물론 BHI 하나의 기업을 봤지만은 지금 시간에는 뭘 한 거냐 하면은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좀 가정을 가져가지고 하나씩 해두면 사실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주가를 매매하지만은 정확히는 기업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시세를 매매하지만은 또 이런 뭐 이게 뭐 나한테 오든 안 되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뭐 장치 산업이란 단어도 들어봤고 프로젝트라는 거 들어봤고 근데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을 받아야 될 거고 이 작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삼자 배정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차입하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비 투자들은 약간 기관 자금을 좀 받아와야 돼요. 유정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섹터들. 방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장조 우리 생각대로 쭉 밀리죠. 밀린다니까. 오늘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밀리고 하더라도 무리하면 안 돼요. 뭐 아침에 올라가다가 엘젠 소리에 이렇게 밀려도 눈도 깜짝하면 안 돼. 어차피 오늘 장하고 내일까지는 5일선에 닿아야 뭐가 일이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괜찮은 게 제가 11시 딱 잡을 때 10시에 방송 마이크 잡자마자 바닥 찍었단 말 뭐 그 세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제까지 좀 좋았으면 오늘은 조금 내려놓고 물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양보하고 살아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양보할 땐 양보해야 돼요. 이게 시장이 돈을 주는 날이 있고 안 주는 날이 있거든. 아까도 제가 자꾸 이제 사막 콘덴서 한 번 더 보면, 만약에 사막 콘덴서가 삼성전기 재료가 여기서 터졌다고 생각을 하면, 이러면 주가 날라가요. 내려와서 터지는 자리라서 이렇게 원본을 얻어 맞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내용은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데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 삼성이 비아디를 뚫었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큰 거예요. 물론 삼성 전기 단도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무라타나 다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기사 내용대로 이 비아디는 한 달에 40만 대를 만들어요. 한 달에 40만 대. 테슬라는 지금 세 달에 40만 대가 지금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출시하는 전기차 기준으로 보면 비아디가 테슬라보다 3배 이상 빠르잖아요. 근데 MLCC라는 건 소모품이거든요. 조만한 요런 칩들이란 말이에요. 수억 개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차에 보통 요게 일반 차보다 많이 들어가요. 한 10,000개 정도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개당 단위는 얼마 안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뭐 수억 개 이야기 나오니까 총 규모는 5천억 정도면은 삼성전기가 매출 사이즈가 그래도 조 단위가 나오는 기업이니까 요거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삼성전기가 그래도 못 나와도 수십조 매출 나오지 않아요? 연간 한 10조 매출하는 회사니까 10조 매출에 5천억이면 세 발의 핀데 상징성이 있는 거죠. 상징성이.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걸 이제 담화를 보려고 했는데 자리가 안 좋아. 자리가. 약속에 11시가 됐네요. 잠깐 해외 요 정도면은 괜찮아요. 요 정도면은 내가 원했던 가격 조정 요거에 요 정도 밀리면은 주가 오늘 보니까 내일은 이제 5일선 밑에 있을 수는 있죠. 내일은 중국 성장률이 5.4 나왔어요. 중국 안 보는데 봅시다. 이제 요런 재료들은 어디 갔냐? 저는 이제 그리 봅니다. 관세로 인해 가지고 협상을 하고 요런 재료들은 시장에 이제 다 반영됐다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거는 좋은 대로, 나쁜 건 나쁜 대로. 그래서 관세로 인한 정시 변동성은 볼은 낮아진다. 중국 지표가 좀 전에 발표가 됐는데, 오늘 추정치죠. 예, 중국이 25년도 기준으로 5.4% 정도 나왔네요. 잘 나온 건가? 컨센이 5.1이었네. 올해 5.1% 정도 봤는데 5.4 정도가 나왔고, 이거 아마 그거죠. 연말에 중국이 이고 환신 정책 펼쳐가지고 중국 지표가 되게 잘 나왔네요. 예. 그럼 진짜 화장품을 봐야 되나? 조금 오른 것 같아도. 코스맥스? 코스맥스? 오늘 제가
코스메카도 지금 되게 자리가 이쁜데. 이구 환센. 송구영신.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자. 이얼산스. 이구 환신. 그래. APR은 전체 국가별 매출 비중이 중국, 미국 30% 이상 돼요. APR은. 그리고 APR은 정말 실적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앞으로도. 아모레퍼스픽이라는 회사는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필요하고 실적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만은 기관이 만약에 사준다면 붙는 종목이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화장품을 살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기관이 이렇게 사준다면 꽤 오를 수 있는 종목 많이 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콜마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적으로 좀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대장주 성격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는 조금 부침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조금 들어오니까 나빠 보이지는 않고 LPR이 이제 나름 LPR은 사실 화장품으로만 보기도 그렇고 피부 미용 같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리콘2가 이제 제가 원래 최애 종목인데 지금 오늘 잠깐 실리콘도에 대해서 성적을 이번에는 좋게 봐요. 하도 두 번이나 얻어맞아가지고 오늘 메리츠에서 실리콘도에 대해서 42,000원짜리 타겟 프라이스를 내고 근데 실리콘도가 작년 11월 달도 그렇고 2월 달도 그렇고 그때 어떤 놈들이었더라? 한투였는데 한투 놈들이 실리콘도 까가지고 주가를 박살냈었거든요. 최근에 그 반란 이슈는 아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선수곰이란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대표적인 뭐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화장품 ODM 업체들이고 클리오는 개별인데 토니몰이나 그냥 중국에서 개별 화장품 파는 거 한국에서 CNT 인터내셔널은 색조 쪽인데 미국 쪽이 좀 많죠. 근데 CNC 인터내셔널은 주요 고객사가 뭐 미국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루비통 이런 애들이에요. 입술 바르는 거고 회사는 거의 볼 거 없어요. 회사만 놓고 말하면 마녀공장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끝났어요. 어차피 매각이고 주가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패밀리 SC도 이게 김태욱이죠. 최실한 남편. 네. 아마 아이도 그럴 건데 여기도 그 정도로 회사가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웨딩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제일 좋은 회사는 펌텍코리아는 연후가 없기 때문에 가장 절대적으로 좋은 회사고 장은 제가 생각한 대로 밀리는 거고 우리 어차피 1% 뛰기 30분 해가지고 한 달에 30% 먹는 전략이잖아요. 그쵸? 우리 어차피 1% 뛰기 해가지고 40번 해가지고 30% 먹기 전략이죠? 그러기로 했죠? 오늘 관심주는 실리콘트로 갈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실리콘트 할지를? 대박. 오늘은 실리콘트. 실리콘트를 한번 보시고 주가는 지금 한 33,000원 정도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 33,300원 정도 이렇게 적어 둘게요. 그리고 허리는 이제 여러분들 제시드리는 손절선인데, 허리는 그냥 오늘 시가 잡으시죠. 예, 이렇게 가지 마시고 31750입니다. 얄짤 없어요. 예, 31750. 오늘 시가 깨면 바로 손절. 자, 오늘의 관심주는 실리콘토입니다. 실리콘토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33300 정도고, 네, 보시고 손절선, 네, 3175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조하실 분은 참조하시고, 뭐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하시고. 그동안 좋았다고 모두가 좋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제가 생각한 바에 의하면은 내일까지도 방어주가 강할 것 같다. 내일까지도. 이거 장은 이렇게 귀신같이 잘 보잖아, 우리가 장을. 아, 오늘은 10시 전에 잠깐 올라도 계속 이럴 거예요. 그리고 또 10시 반 정도 되면 또 이러다 또 멈추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오늘은 계속 이런 날이에요. 왜냐하면 나스닥을 얘네들이 밤새 눌러놓거든. 이거는 못 당겨요. 이건 엔비디아만 때리는 게 아니라 개별로 누른 거잖아요. 응? 에이, 개별로 누른 거잖아요. 이게 트럼프나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를 뭐 정책적으로 누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보면 같이 누르잖아요, 지금. 그쵸? 이렇게 눌러놓으면 웬만하면 종가까지 이 색깔이 잘 안 변해요.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올라가도 별로 여기서 뭐, 지난, 평상시 같으면, 찍고 올라갑니다! 해가지고 뭐, 와, 있을 건데, 눈도 깜짝 안 하는 게, 저런 게 있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요 방어 섹터들이 이론적으로 내일까지 세요. 내일까지도. 이 밀리고 하는 거는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서 삼성 55,000원 왔다 갔다, 하이닉스 175,000원 왔다 갔다, 요 싸움이거든. 그러면 지금 LG 엔솔도 밀렸을 거 아니에요. 대충 답 나와요. 근데 중국의 성장률이 잘 나온 게 핵심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조금 더 별로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트럼프가 또 뭐 그러진 않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실리콘투, 예. 뭐 거의 33 정도 사두면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랐다가 쉬었다가 오늘 뽑는 날이라 괜찮겠는데. 오늘 리포트 나온 날이어서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체결 강도도 150%가 넘고 매도 잔량도 6만 주 대 2만 5천 주. 가시죠. 어,
실적 발표는 5월 15일이라서 거의 아마 다음 주 후반 정도에 진행이 돼요. 실적 발표는 5월 15일까지만 하면 돼요. 개별주들은 거의 5월 달에 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삼성전자든 이렇게 큰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 남은 이제 게임주 같은 거 실적 발표하고, 개별주들은 거의 5월 15일 정도?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제 뭐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한지 뭐 작은 회사들은 잘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투다 예를 들어서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충 비슷해요. 그럼 얘네들이 지난 실적 분기를 언제 했냐 대충 보면 돼요. 그럼 실리콘투는 3분기를 14일날 했잖아요. 그래서 15일이 마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마감일 전에 한다는 이야기.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도. 요 보면 반기도 보면 8월 15일까지 했는데 딱 13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투는 거의 막날에 하는구나. 그리 보면 돼요. 큰 회사들은 미리 공시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이래 사는 종목들은 실적 시즌까지 끌고 가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실리콘투는 뭐 가져간다면 한 많아야 한 좀 길게 보면 3만 5천 고점 돌파? 예, 그 정도? 그렇게 보셔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장을 이런 종목을 보는 이유는 장 자체가 이번 주는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삼성전기를 사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온 힘보다는 방어적 성격으로 빈거래나 풀무원이나 화장품 쪽에 매수를 붙일 거예요. 특히나 연기금이 좋아하는 섹터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루 한 이 정도면 하루 이틀 가요. 하루 이틀. 피라미딩 매수 성격의 종목들인데 만약에 MNC 솔루션 같은 종목이 있는데 얘도 실제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 자체가 앞으로 한 오늘하고 내일 정도 내일까지 예상이 되잖아요. 대충 예상이 돼. 뭐 나쁘면 알잖아요. 무거운데.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이제 지수가 조금 눌리는구나. 그러면 반도체든 배터리든 뭐 이런 애들은 별로 안 들어오고 최근에 들어왔던 또 전력들도 막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가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사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시작을 한 거니까 LS나 이런 애들이 전력을 시작을 한 거 그렇게 보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 피라미딩 매수가 들어온 넥스원이나 이런 게 물려버린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내일 정도까지는 그냥 가는 그림이라서 최소한. 그리고 원래 이제 주인이 아니었던 뭐 SKC나 이런 애들은 아예 조 밑에서 깔짝 들어 올렸던 애들은 못 들어 올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뭐 단언할 순 없지만은 이거는 이래 갖고는 안 돼요. 꼭 제가 장이 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 좀 민감하니까 한 1, 2% 정도 눌림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밀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클로봇이 한 2만원대 조만까지 갔다 와서 2만 1천원까지 갔다 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주말에 로봇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마라톤 대회가 있다고 해서 로봇이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오늘은 또 요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 장은 쫙 빠지죠. 예, 요거는 수급이에요. 이게 나머지도 다 잘 나왔네. GDP만 잘 나온 게 아니고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가 5.9%, 팩토리 아웃풋 클라임이 뭐야? 이게 공장 주문인가 보다. 네, 공장 주문 70% 정도. 다 잘 나왔어요. 이건 아마 이구환신 제도 효과가 맞을 겁니다.
버섯 신고 다녀. 버섯 신고 다니라고, 버섯. 오늘부터 양말 봄에 신고 그리야. 뭐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고 그래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지하철에도 그래도 10,000원에 나이키 많이 싸게 팔던데. 알래스카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제일 지난번 넥스틸도 그랬지만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시세가 반응한 속도 그리고 그 어떤 재료의 연장이에요. 알래스카가 최근에 아주 빠르게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가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구정물이라 그래가지고 시장도 지금 급하게 빠있다가 아주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파는 건 아니에요. 근데 파는 건 파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려 죽인다 그러거든요. 시장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시장에서 일단 이번 주가 오늘이 화요일이고 수요일이죠. 수요일이고 미국이 금요일이 휴장이에요. 금요일 휴장.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 내일까지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계 땡길 만한 게 많이는 없어요. 그렇다고 또 시계 밀 것도 없고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그게 주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오히려 싫은 거죠. 시계 땡기지도 않겠는데 시계 밀지도 않겠다. 근데 주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안 사버리니까 삼성 하이닉스 빼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은 약간 이런 애들만 강하니까 정 매매를 할 거면은 매매를 할 거나 뭐 2% 3% 뭐 할 거야 그러면은 조금 내가 물린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어쨌든 주가가 이런 애들이 기관들이 사는 종목이잖아요. 그쵸? 기관이 사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사서 그게 뭐 보통 요 정도 자리에서 사면 이게 키가 대략적으로 주식이라는 키가 있는데 갖다 대면은 이게 이게 고가 저가 몸통 보면 돼요. 대충 보면 돼요. 몸통이 이게 시가하고 종가니까 요게 6%짜리 되네요. 눈으로 보니까 요거는 얼마네? 요건 한 6%. 한 6, 7% 되네요. 몸통 크기가. 그렇게 되니까 한 편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전고점이 이제 대략적으로 뭐 이런 가격이 있다. 예. 그러면 3호 정도 이상을 일단 단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런 종목들이 언제 못 가느냐. 그거는 다시 거꾸로 놓고 보면 이렇게 쫙 시원하게 밀어주잖아요. 얼마나 시원해요. 쫙 밀어주다가 또 여기서 딱 멈출 때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거기서 딱 들어올 때 얘들은 또 죽어버려요. 방어주들은. 그러니까 양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주식이 결과적으로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주도주라 그래요. 예, 뭐 똑같은 말이에요. 반도체, 자동차 이런 섹터를 우리는 대한민국 주식과 관련된 관세 피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로봇이나 전력 인프라나 이런 쪽은 관세랑은 상관이 없는 약간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정책 수혜주가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센젤에 본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밀렸을 거예요. 요거는 센젤에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도 오후 1시 이후에 봐도 되는 섹터거든요. 모니트랩, 센젤랩, 한싹 이런 애들은 정책 태봐주라. 어차피 1시 이후에 오후에 봐도 되고 지금 시간적으로 11시 25분이면 또 아침에 뺀 게 있고 추세적으로는 지금 5일선에 닿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요대로 마감하면 내일 아침 기준가는 5일선 밑에 출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3일 동안 제자리인데 5일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종가가 마감되면 내일 시장 시가는 5일선이 저항이 돼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미국이 급반등할 가능성이 오늘 밤에 낮다고 본다면 장은 내일 정도까지도 지수에 대해서는 보수적.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보수적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반도체 사지 말고 사도 되는데 올라갈 것도 없고 뭐 올라가다 멈춘 배터리 같은 거 팔 필요도 없고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어차피 이 전략은 제가 아침에 우리 장 시작할 때부터 나온 결과예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놓고 보면 여기에 굳이 무리하게 베팅할 필요도 없어요. 지수 베팅하는 거 233740, 25670 방향성 베팅 별로 의미 없어요. 물론 뭐 1, 2%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변동성이 클 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한 종목을 드렸으니까 내일도 이 시간에 11시 5분에 이거 어제 사신 분 있죠? 예, 그랬으면서 드셨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잘 산 것 같은데 특별히 이게 뭐 팔 것도 없잖아 이걸 오늘 시장에서 장이 이렇게 내리 올리는데 화장품주가 안 빠지는데 그래도 매일 이렇게 한 종목씩 매일 드리니까 괜찮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건 넥스트를 최고가 기준으로만 39% 올라서 39% 다 먹고 안 먹고는 다음에 문제고. 예? 그 레버리지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저점도 한번 잡아보고. 물론 그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선주 하면서 이렇게 NXT에서 아침에 또 매도하는 사람은 매도도 해보고 예, 공부도 되고 트렌드를 보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 관심주 한 종목씩 드리고 할 때 어떤 뭐 검색기를 돌린다든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방송 처음부터 보신 분들 잘 보면 9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요 오른쪽에 있는 시장 흐름을 계속 보면서 전체적으로 판세를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관세로 인해서 호악재 둔감해졌고 변동성 축소된다. 개별 재료에 반응하는 거고 좀 심심해졌다. 전력 인프라는 약간 순환 성격이고 실적 성격이 있어서 조금 더딜 수는 있다. 약간 대장은 아니에요. 대신 방산, 조선, 엔터, 음식, 화장품, 방어주 성격이라 워낙 강하다. 다시 올라갈 때는 어차피 바이오는 4월 말 AACR 재료가 있고 그런 그림이.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사는 세력이 없어서 그리고 애초에 아침에 오늘 확 빠졌을 거면은 아침에 빠졌지 이렇게 안 빠져서 제가 뭐 시장이 어떤 마켓 메이커는 아니지만은 다시 우리 방송 끝나고 나면 이 하락세가 또 진정되는 시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 배팅은 지금부터 또 1시 이후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장은 지금 좁은 어떤 순고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인버스 타도 될 거예요. 백날 말해봤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은 안 되는겨. 조금 2분 전에 인버스 살 건 아니죠 그랬는데 그새 또 그럼 인버스 살까 이렇게 들어오면 한 장 하는 게 풋 방향성 매면 하지 말고 주식에 대한 밀당을 주식을 살 때, 주식을 팔 때, 주식을 쉴 때 그렇게만 하시면 돼. 환장하겠네. 근데 못 봤을 것 같지. 그러면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